specific can you be? 캠핑의 계절을 맞아 아냐와 친구들은 고대 벽화도 연구할 겸 깊은 산으로 캠핑을 떠납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오지는 오지였는데요. It was 120 years ago, and I didn't say it was reliable. 그렇게 차량은 달리고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냐와 친구들은 벽화가 있는 곳 근처를 둘러보기 시작했고 곧바로 커다란 동굴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폐쇄공포증이 있는 아냐는 동굴에서 매우 불안해했고 동시에 아주 더럽고 찝찝한 기분도 느끼게 되죠. 남들은 몰랐지만 그 시각 동굴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아냐를 위해 친구들은 서둘러 밖으로 나온 후 야영을 할 준비를 합니다. 텐트를 준비하던 중 친구 한 명은 물가에서 이상현상을 처음으로 목격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크리스와 데이스가 벽화를 보며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어떤 동물의 습격을 받게 되는데 그건 보통의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Something wrong with that. 그렇게 저녁이 찾아오고 체드의 여자친구인 멜은 근처의 호수에서 알몸으로 수영을 하는데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거머리들이 멜의 몸에 붙어 있었습니다. I'm skinny dipping in the middle of nowhere. How does that affect? Fuck. What? 남자친구인 체드 이 새끼는 그저 지켜보는 와중에 친구들의 도움으로 거머리를 떼내고 휴식을 취하는 멜. Feeling I've got shit taste in men. 그날 새벽 아무런 문제가 없던 멜의 몸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죠. 처음은 고열 증세를 보였습니다. I don't know, but wear them every day. 곧이어 입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급기야 멜의 치아들은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차를 타고 돌아가기로 결정하지만 아까 보였던 수상한 벌레들이 차량의 타이어와 텐트까지 모조리 갉아먹은 후였죠. 어쩔 수 없이 밤을 보낸 이들. 날이 밝아오고 홀로 서 있는 멜에게서는 섬뜩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본 멜은 갑자기 친구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인간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는 멜. 다행히 궁키고 들어간 데이스 덕분에 멜은 도망칩니다. What's wrong with her? Don't know. 멜이 사라진 틈을 타 부상을 치료하고 머리를 맞대는 이들. 하지만 멜을 죽여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 나오자 남친인 체드가 화를 내며 반박합니다. 결국 계획은 멜을 생포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되죠. The way I see it, we got two options. He didn't say we're going to kill her. He said there are options. Right? 불을 무서워하는 모습을 본 이들은 모두 횃불을 들고 멜을 유인하러 흩어집니다. 최종 미끼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어필했던 체드가 맞게 되었죠. 근데 그건 또 하기 싫은지 얼굴이 뚱하네요. 참나. 모두들 숨을 죽이고 멜을 찾아 나섰고 예상대로 그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소름이 돋았지만 차분히 멜을 함정이 있는 곳까지 유인하죠. 이들의 작전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멜은 천막을 찢어버리고 동시에 밑에 있던 친구 한 명의 목숨을 뺏어가죠. 도망가던 제이스 역시 호수에 다이빙을 하고 맙니다. 남은 사람은 넷. 아직까지 이들이 크게 불리하진 않았죠. 데이스는 멜은 이제 인간이 아니라며 한 명이라도 더 있을 때 죽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또 체드는 죽일 듯이 노려보며 반대합니다. You people are fucked up. I don't want to die, Chad.
이 친구들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물에 들어갔던 데이스 역시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They got him. The fucking leech has got him. It's not the leeches. It's the water. You've seen how strong. 여기서 개 소름 돋는 사실은 체드는 갑자기 데이스가 변하기 전에 죽여야 되니까 제비뽑기를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아냐에게 빨리 죽이라고 떠넘기죠. 하지만 아냐는 자신의 손으로 차마 데이스를 죽이지 못합니다. Just fucking stick it in. 갑자기 나타난 멜은 변해가는 데이스를 엄호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죠. 딜텐 없이 원딜들의 정치질 트롤로만 남은 암울한 상황. I've got to get that machete. 크리스는 차에 있는 큰 칼을 가지러 가기로 했고 데이스가 변하기 전에 남은 둘은 멜과 대치를 하고 있기로 계획을 짭니다. 크리스가 무기를 들고 돌아오면 그 무기로 모두 썰어버릴 작정인 거죠. Keep your attention. I'll try to get Dave. 일촉즉발의 상황. 체드는 멜의 주의를 잘 끄는가 싶더니 갑자기 멜의 인형을 꺼내서 돌아오라며 감성팔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횃불을 던져버리죠. 한편 혼자서 열심히 무기를 찾고 있던 크리스. 위에 파티가 터져버려 둘은 베이스 캠프로 도망쳤고 데이스는 완전히 멜과 같은 괴물이 돼버렸죠. 데이스가 크리스를 잡아먹으려고 하자 멜이 나타나 그를 말리고 크리스를 끌고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이제 남은 건 아냐와 체드 둘뿐. 둘은 무기를 들고 괴물들이 오지 못하는 동굴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만약 동굴의 반대편 출구를 찾는다면 그들을 따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조용히 이동하는 아냐와 체드. 그때 체드의 눈에 보인 건 괴물이 된 멜과 데이스가 번식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눈이 돌아버리죠. 그렇게 시작된 영혼의 맞다이에서 체드와 데이스 둘 다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홀로 남은 아냐는 멜이 들어오지 못하는 동굴 속으로 도망치죠. 음침한 동굴 속 홀로 걸어가는 아냐의 뒤에 소름돋는 괴물체들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서 크리스를 만나게 되죠.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 그녀. 그렇게 아냐가 방심한 사이 기분 나쁜 촉수는 아냐의 팔과 다리를 순간 묶어버립니다. 아냐의 눈앞에 있는 크리스의 배는 갑자기 부풀더니 배 안에서 괴상한 괴물이 튀어나왔죠. 그리고 더욱 징그러운 녀석이 아냐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괴물이 아냐의 옷을 찢고 교미를 시도하려는 순간 있는 힘을 다해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아냐. 마지막 남은 멜과 분노의 레슬링을 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괴물의 정체는 아마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녀석은 인간을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는데 그 노예들이 아마 멜과 데이스 같은 존재겠네요. 이 고대의 녀석은 바이러스를 동굴에서 호수로 보내 그 물에 접촉하는 인간들을 조종한 후 자신의 대를 이을 인간들을 동굴로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알려주는 소재로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녀석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존재는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죠. 이 영화를 보니 공포영화인 루인스의 영향을 조금 받지 않았나 싶네요. 영화 루인스가 이 영화보다 1년 빨리 나왔으니까 아마 영향을 조금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영화 루인스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화는 초중반까지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특히 데이스가 좀비가 됐을 땐 30 Days of Night의 소름돋는 뱀파이어를 본 듯한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영화 루인스의 분위기도 나고 30 Days of Night의 뱀파이어 느낌도 나고 나름 선배 웰메이드 영화들의 느낌을 가져왔지만 영화 마무리를 급하게 한 느낌도 그렇고 위 두 영화만큼의 재미를 가져오지는 못한 듯 싶습니다. 하지만 B급 공포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한 번쯤은 봐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네마였습니다. 그날 새벽 아무런 문제가 없던 멜의 몸은 점점 심각해지기 아이고 틀렸다.